오늘 수요일 일부에서는 아름다운 동행 수요 초대석 각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 공감복지 라디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이 3일째잖아요. 수요일 수요 초대석은 첫 방송인데 오늘 이분을 모시면은 뭔가 강한 에너지를 주시고 가실 듯해서 제가 간곡히 모셨습니다. 전 인천대학교 총장이시고 미래도시교회 교육연구원 이사장이신 안경수 전 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임주연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인데요. 정말 오래간만이죠. 네, 얼굴 잊어버리고. 그러게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총장님을 뵙기에는 총장님이 인천대학교 총장님이실 때 뵈가지고 그 호칭이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수요 초대석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감복지 라디오 월요일 그 첫 생방송으로 문을 열었거든요. 월요일부터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3일째인데 축하의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3일째 되는 네. 오늘 아름다운 동행의 수요 초대석에 등장을 했는데 오늘 초대해서 감사하고요. 이 공감 복지 방송이 앞으로 아마 인천에 있는 모든 장애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도 사랑받는 방송이 될 것으로 기로마련하며 많은 발전과 여러분들의 행복한 방송이 되도록 많이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저는 그 총장님을 처음 뵀을 때요, 모습이 장군님 같았어요. 워낙 체격도 좋으시고 또 추진력도 있으시고 자신감도 넘치시고요. 그래서 그 제가 실례 말씀을 드린 건 아니죠? 막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장군님 같다는 표현이 실례 말씀은 아닌 거죠? 그건 그 지식인한테 장군님 같은 표현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알아두시 그 네. 예비역 대위지만 네네. 예비군 대대장도 했고 네. 군생활도 했는데 네네. 그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배웠던 시절로 좀 잠깐 돌아가 보면요. 그 인천대학 총장님 시절에 인천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이끌기까지 총장님의 노력과 열정이 참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이야기 좀 간단하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천대학교가 사립학교의 혼돈 시대에 있을 때 제가 기획처장으로서 인천대학을 시립대학으로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계셨지만 제가 주역으로 활동을 했고 그것이 아마 86년도가 됩니다. 네. 그다음 저희가 이제 93년도에 저희가 시립화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대학이 현재의 모습으로는 학생 수가 그때 당시 6,5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지역 거점 대학으로 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10,000명이 넘어야 되고 학교가 여러 가지로 발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 해서 전문 대학과 대학이 통합을 해서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인천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전국에도 도와주셨고 함으로써 오늘날의 인천 국립대학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큰일을 하셨는데 우리 총장님은 인천의 큰 어르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현재 인천 도시 발전을 위해서 또 인천의 큰 어른으로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좀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계획이신지 조금 알려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소래 생태공원을 제가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 한국화약 이전에 대한 개발 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차이나타운에 대한 복원 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고 신포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그와 같은 계획도 제가 수립을 했는데 인천을 위해 이외에 많은 이 기여를 하는데 노력을 했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아마 인천의 발전에 제가 상당한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천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기적을 기쳤지만 그래서 인천에 대한 도시 발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 제가 인천을 81년도 12월 달에 왔는데 현재 오랫동안 인천에 살면서 인천의 발전을 지켜봤고 인천이 지금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이 돼서 앞으로도 아마 다른 도시보다는 힘찬 도시 발전을 계속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도 거기에 대한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총장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생태공원. 제가 그 옆에 살거든요. 늘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인천 도시의 그 미래상인 인천 도시 기본 계획의 배경과 목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 인천도시 기본 계획의 미래상은 아마 목표 연도는 2040년입니다. 아, 네. 그리고 2020년이 목표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인천이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 타이틀이 우선 시민 행복도시, 국제해양도시, 환경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이것이 지금 뭐냐면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 이것이 지금 인천 도시 기본 계획의 미래상입니다. 아, 이 네. 미래상의 모든 계획이 시행되었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아마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정책 계획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적으로 살리고 시민 중심의 국제적인 문화 해양 도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기본 계획의 미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천 2040 도시 기본 계획의 그 행정 구역과 도시 기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인천이 변화한 인천 도시 연역도 좀 궁금해지긴 해요. 네. 그 인천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경기도에서 떨어져 나와서 인천광역시가 됐는데 실제 여러 가지로 시민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실제 인천이 지금까지는 건설, 성장, 생산 가치 우선으로 발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온 시민들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민의식도 많이 변화했죠. 그래서 도시 정비 재생 균형의 질적 수준 향상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한테 있었던 건 당연하고요. 네. 그래서 인천의 행정구역은 지금 현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정구역이 8개 구, 2개 군, 1개 업, 19개면 13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 구역은 138만 1,348 평방킬로미터이고요. 그 속에는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27만 6,808km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은 참 연역이 아주 복잡한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인천 도시 연역을 살펴보면은 1400년대에 조선 태종께서 조선 태종 13년에 인주에서 현 명칭인 인천군으로 처음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883년 1월 1일 날 인천항이 개항이 됐고요. 그다음 1949년 8월 15일 날 인천시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7월 1일 날 인천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직할시로 선격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분리돼서 인천시가 되었고요. 1995년 1월 1일 날 인천지갈시에서 광역시로 이게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5일 날 이제 비류가 후백제가 인천에 이제 도읍을 했다고 해서 이 남구에서 여러 가지로 전번 구청장이 미추홀구로 변경해서 주민동의로 해서 거쳤는데 이 현재의 미추홀구로 변경이 되면서 현재와 같은 행정 명칭을 우리가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저도 인천에 대해서 요즘에 역사 공부 좀 하는데 오늘 제대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인천광역시 2040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현안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자료들도 좀 많이 살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자료가 많은데 네. 말씀을 다 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네. 요약해서 헤드라인만 네, 말씀을 네, 네. 드릴게요.
현재 우리 지금 모든 자료들이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현황 분석하기 위해서는 옛날부터 현재까지 자료들이 통달이 돼야 되고 상위계획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선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 자료인데요. 인천은 145개소 하천이 있는데요. 국가하천이 2개고 지방하천이 30개소, 소하천이 113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하천이 차지하고 있는 유역 면적이 비가 와서 수로에 물이 흐르게 하는 영향이 있는 구역을 우리가 배수구역이라고 하는데 네. 유역 면적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880.61 제곱평방킬로미터이고요. 하천에 대한 유로 연장이 507.37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네. 길죠.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하천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상 및 기후가 일반부터 인천 관측소가 지금 월미도 위에 월미산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지금 현재 척구소가 옮겨졌는데 거기에 있는 옛날부터 우리가 지금 오래된 기상 관측소입니다. 거기에 있는 기후 및 기상 관측 자료가 전부 다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인천의 인구가 얼마이냐. 물론 계획 인구는 지금 추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인천시에서는 인원이 많이 추정된다고 해서 300만으로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또 중요한 것은 가구를 죽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구마다 인구원 수가 가족 수가 얼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그렇죠. 이제 소가족으로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을 따져봐야 됩니다. 지목별 토지 이용이나 용도별 지역 현황도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이 한동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개발 구역이 인천이 많이 풀렸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발 제한 구역이 인천은 많이 있습니다. 네. 군에 의한 개발 제한 구역도 있고 해서 그와 같은 토지상을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 현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획을 하는 데는. 이게 왜냐하면 옛날부터 보면 빌라도 있지만 단독주택으로 오래된 수봉산에 보면 옛날 그 샘플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앞으로의 개발 가능지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시설 현황 자료인데 인천은 다른 데하고 달라서 철도가 도심을 2개로 갈라서 그 엣지라고 해서 서지 못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인천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도로나 철도망 인천은 지금 발전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여기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경제 현황 자료인 인천이 어떤 식으로 도시 발전을 가져오냐. 왜냐하면 인천에는 많은 시민이 올라면 젊은 지금 MZ 세대 같으면 살기 좋은 것은 결과적으로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시가 목표를 가지느냐인데 그러기 위해서 인천에 대한 GDP 즉 지역 총생산을 얼마로 발전이 왔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다음 사업체에 대해서 현재에 대한 종사자 주가 업종별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에 대한 자세한 숫자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요즘 탄소 배출에 대한 것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생활 환경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여기는 이제 복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어떠냐, 의료보건이 어떻게 되냐, 또 대기 환경이 어떻게 되냐, 상하수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수처리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공원도 인천이 많지만 그린벨트가 풀려서 장기 도시계획 시설로 묶였던 공원들이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공원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공원으로 주민생활에 밀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강에도 미치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선진국에 대한 도시계획 사례를 많이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얼마나 많이 하느냐 또 정책은 어떤 거냐 이런 거죠. 그다음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길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상위 계획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그 국토종합계획이 있고요. 수도권 정비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또 항만 기본계획. 인천은 그 항만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 계획도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정책 기본계획, 또 인천이 여기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도시 교통 종합계획도 수립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 계획에 위반되지 않고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확장하고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국가 정책에도 반영할 것이냐, 이와 같은 것들이 방금 이야기한 현황 조사에 대한 분석 자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많은 수고로움이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의 기준 연도와 목표 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은 이제 네. 현재가 2024년이지만 네. 이게 지금 조사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계획 기준 연도는 2020년입니다. 2020년에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연도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목표 연도는 앞으로 2040년을 목표로 두고 네. 인천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네, 이것이 네, 그 2040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40 인천도시 기본계획에 무엇보다 좀 소외 지역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바람도 생기는데요. 분야별 어떤 그 달성 전략이랄까요? 이런 내용도 좀 있을까요? 예, 그러면? 있습니다. 네네. 우선 중요한 것은 행복이겠죠. 네, 그렇죠. 모든 인천 시민들이 뭐 네. 학생에서부터 꼬마들에서부터 네. 어른들까지 장애인에서부터 비장애인까지 네, 네, 모두가 네, 네. 행복한 도시 되는 것. 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도 그 불평이 많은데 원도심에 계시는 분이 송도나 개발을 하고 우리는 왜 개발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원도심 활성화 및 거점 개발, 이것이 두 번째의 화두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도, 요즘은 이제 전부 다가 스마트 도시가 될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소외 지역 없이 이제 모두 누리는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이제 의료계가 아직까지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의료 체계 강화, 그다음에 맞춤형 복지 실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생애 주기별 복지를 해야 될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시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 겉은 비장애인이지만 속은 장애인인 분이 많습니다. 요즘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회 취약계층별 복지는 노인, 여성, 저소득층, 네.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인천은 특히 이쪽 그 남동에 다문화 임대주택이 굉장히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것. 그다음에 소득, 건강, 주거, 교육. 앞으로 이제 돌봄은 뭐 여러 가지로 교육부가 이조 장관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돌봄에 대한 것이 이제 늦게까지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을 시켰는데, 그 기준으로 이제 적정선을 설정해서 이 필수적인 복지의 적정성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하는 것이 인천의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는 것. 아마 앞으로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문제는 그 인천이 공공의료가 부족한데요. 싼 의료로 좋은 의료 시설에 할 수 있고, 이것이 그 공공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인천 의료원 하나만 되지 않습니다. 인천이 실질적으로 이제 부산시하고 인구 격차도 별로 되지 않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2 인천 의료원도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은 그 공공의료 시설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인천시가 여기에 대한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지방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됐고, 그다음에 지역 거점 병원도 지금 만들어야 되고, 의료 시설에 대한 좋은 것을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일정 병원에 이 공공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지역 병원에 대한 병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체계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전번에 코로나 같은 그런 형태로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감염증 전단 병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인천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천은 바다와 접해 있는데 실제 바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대로 시민들을 위한 어떤 친수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레저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군사 시설도 뭐 이렇게 해서 해면에 접근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해양 친수 공간을 확대해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천이 해양 도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천은 그 실질적으로 거의 다가 일반적으로 해변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생태 네트워크도 이제 구축을 해서 하천에서 바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시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천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신산업 육성대, 인천은 뭐 지금 바이오에 대한 특화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제 삼성에서 이제 바이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는데, 현대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생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로봇이나 바이오, 일반적으로 이제 PAV 융합이라고 해서 개인용 항공 교통 수단의 요람으로 인천시를 만들자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이와 같은 그 PAV는 이번에 유정복 시장이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산자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것 네.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산업, 뭐 지역 R&D 플랫폼, 소프트웨어 융합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이런 것들이, 요즘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인천이 지금 뭐 용인이나 저쪽 화성 쪽으로만 갈 게 아니라 인천에서도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융합에 대한 첨단 산업이 돼서 젊은 세대들이 건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와 하늘을 통한 공항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2040의 계획 기본석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인천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이나타운도 있고 역사 문화 공간이 있는데 후백제도 도반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강화에 대한 조선시대 역사도 있고 한데, 이런 그 역사 문화 벨트를 조성하는 것, 그다음 친환경 자원 체계를 수립해서 환경도시 위상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도시에 대한 녹지 공간을, 지금 아마 보시면 다니시면 알겠지만 어디 가나 도로변에 있는 공원의 식재 방법은 거의 대개가 특별할 게 없이 거의 다 같아요. 네네, 맞아요. 외국의 경우는 이렇지를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지역마다 특색 있는 녹지 체계를 굳혀서 이 도시에도 가보고 저기 도시에도 가서 건강에도 관련되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아마 첨단 교통수단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판교나 이런 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는데 인천은 아직까지 이제 이게 없는데, 앞으로는 아마 자율주행 체계가 되려면 도로망도 다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도로망 체계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거 도시계획이 돼야 되고요. 앞으로는 아마 도시가 많이 변경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 형태는 되지 않고, 앞으로 아마 예측하기에 미래학자들은 철도나 이 주위에 피라미드과 같은 큰 마을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짓는 게 아니라 이것이 블록 탔듯이 피라미드 네. 목욕탕 하나 넣고 주거시설 하나 넣고 병원 넣고 네. 이런 식으로 대단히 마을이 한 곳에 집중되고, 나머지 거는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그런 시대를 도래한다고 예언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쿠팡이나 뭐 지금 물류회사가 직접 이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UAM으로 이게 도심 교통항공으로 그냥 집에 갔다가 직접 배달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인천에서 특히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내부 순환에 대한 여러 가지 철도, 서울 연결 이것이 굉장히 신경 써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KTX도 인천발 그것으로 이제 만들어서 앞으로는 교통을 편리하게 하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지금 세종이나 이런 데 가면 BRT라고 해서 고급 관성 급행 버스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도 아마 이런 것들을 도입할 때가 돼야 되고,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이 함께 돼서 환경도시면 편리한 친환경 수단이 돼야 되겠고, 앞으로 하면 또 문제는 교통이 많이 바뀝니다. GTX-BD가 이제 앞으로 생겨야 되는데, GTX-B가 2026년에 개통될 예정이니까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려면 여기다 이제 따라서 트랩 도입,
그런 거 하려면 이제 복합 환경 시설이 돼야 되니까 그 주에 대한 환경 체계가 바뀝니다. 교통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니까 앞으로 아마 기대되는 그러게요. 2040이 우리가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40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그러면 정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2040 그 도시 기본 계획의 핵심 전략이 이제 시정 정책으로 한마디로 추진이 된다면 향후 인천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다 이야기하려면 오늘 네, 아마 밤새야 1시간 될것 정도는 같아요. 이야기 1시간 정도. 밤새야 될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딴 거는 빼놔놓고 네. 인천에 대한 필요한 것 중에 중요한 교통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교통이 되면 사람이 이제 자주 가니까 인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디든지 인천 시내에서 15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이것이 그 큰 비전입니다. 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도로나 철도망 이게 연계돼서 갈 수 있도록 네네.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우선되는 안정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 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서남북권하고 서울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아마 제2경인선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GTX B와 D가 되면 서울하고 연결되는 인천의 교통망도 빠른 속도로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 철도망도 확충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많이 불편하잖아요. 뭐 편리한 데는 그렇죠. 편리하지만. 네네. 그러니까 2호선이 안양까지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경부선 철도망으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1호선도 국제 여객 터미널까지 연장을 하겠다. 이게 이제 큰 그거고요. 지금 트랩이 이제 송도, 주안선, 제물포, 뭐 동인천, 청라 그런 것들을 지금 연결하겠다는 거고, 송도 금단선도 이제 신설하겠다. 송도와 금단선을.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서해 쪽 철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이제 지하화는 될 겁니다. 2040년까지는. 그래서 지하화하는 것. 그다음에 제3 연육교가 그때 되면 이제 개통이 되는데, 제3 연육교하고 교통 시스템이 연계시키면 아마 가로망이 더 확충이 될 네.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4 경인고속도로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백범로하고 장소아시 경인로까지. 그다음에 계양 강화고속도로도 지금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계양 금단 김포 강화 이렇게 교통망이 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인천이 아마 지금 하천에 대해서 많이 변경을 했지만, 양재천을 가보셨겠지만 양재천 계획에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를 했는데, 이 양재천이 우리나라의 생태 하천이 처음입니다. 네. 지금 가면 사람이 토요일, 일요일 날 굉장히 많아서 그럼 그 도보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친환경적으로 또 주위에 대한 식재도 아름답게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생태가 찾아오기 때문인데, 인천도 그런 하천이 명색이 국가하천이 2개고 지방하천이 30개고 소하천이 130개, 113개소인데 이와 같이 생태 하천을 변모시켜서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분을 하천에 여태까지 인천에 많이 간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보면 습지 학회장을 13년을 했어요. 네. 제가 순천만 남사로 습지를 등재를 시킨 사람이고, 그래서 현재 있는 그 남사로 습지 등재에 의한 순천만이 저와 같이 댐에 인해서 각 지역마다 지금 생태하천, 뭐 생태숲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지방자치단체장 분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인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위한 자문을 받아서 이와 같이 양재천과 같은 그와 같은 하천의 형태로 특성 있게 꾸며서 시민생활 하천과 일반적인 연안과 연계시킨 우리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네. 2040 계획에 네. 포함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청사진을 그려주셔서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밤을 새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네. 그렇게 허락하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오늘 여러 가지 해주신 말씀을 듣고 역시 인천의 큰 어르신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비도 오고 날씨도 굳었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